오늘 소개할 책은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읽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고 읽어보지 않았어도 제목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전 읽기를 어려워하는 편인데 고전은 읽을 땐 어려워도 다 읽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확실히 기억이 더 오래 남더라고요. 생각할 거리도 많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어렵지 않은 책 위주로 먼저 읽어보려고 하니까 저처럼 고전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 중 하나로 195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청소년 권장도서로도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 책이라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저는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예전이라 바다 낚시하는 것 말고는 거의 기억이 안 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읽어봤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였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책도 짧고 사실 줄거리랄 게 크게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고독한 노인인데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노인을 따르는 소년이 있는데 처음 40일 동안은 같이 배를 타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계속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그 소년의 부모가 노인은 운수가 완전히 바닥난 지경이라고 하면서 다른 배를 타고 나가도록 시킵니다. 소년은 부모의 압박에 의해 다른 배에 타게 되지만 노인은 혼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그러다 마침내 바다에 나가서 굉장히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는 노인이 타고 있는 배보다도 큰 물고기였는데 이때는 물고기를 잡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미끼를 물고는 있지만 힘이 너무 강해서 물고기가 배를 끌고 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청새치와 싸우는 시간이 며칠간 지속됩니다. 노인은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물고기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힘을 주면서 물고기를 놓치지 않으려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이 과정에서 청새치는 힘이 넘쳐 계속 도망가려 했고 노인은 낚싯줄을 몸에 감아 고정하여 버티면서 손과 등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노인은 며칠을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매달려 있는데 그러는 동안 배가 고프니까 그 전에 잡았던 다른 생선을 먹기도 하고 바다에 던져놨던 다른 낚싯줄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건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하다가 물고기가 수면에 올라왔을 때 작사를 이용해서 잡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끌어올린다 해도 배가 물고기를 지탱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배 옆에 묶어서 고정시킨 상태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때 새로운 문제가 닥쳐오는데 청새치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어들은 청새치의 시체를 물어뜯고 먹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작살과 도구로 상어를 물리치긴 하지만 상어들의 공격에 청새치의 살은 계속해서 뜯어져 항구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는 거의 청새치의 뼈만 남게 됩니다. 노인은 체념하고 패배를 받아들이며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노인은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때 소년은 노인의 집으로 가서 마을 사람 모두가 걱정이 많았다며 노인을 위로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에 남아있는 청새치의 뼈를 보고 노인이 엄청난 싸움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엔 노인이 종종 꾸던 사자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바다 낚시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걸작으로 꼽히는 걸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인이 산티아고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산티아고는 홀로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중에도 주변 생명체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습니다. 작은 새에게 너 몇 살이냐? 여행은 이게 처음이야?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돌고래를 보며 형제 같은 놈들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자연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평소 신앙심이 깊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물고기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기도를 하고 순례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에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급할 땐 신을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장면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내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소년과의 관계인데요. 노인은 바다에 나가 있을 때 종종 소년을 떠올리며 그 애가 곁에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소년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노인이 외로움을 견디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바다에서 싸우며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죠. 노인은 혼자가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소년과의 관계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인간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 건 노인의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예요. 산티아고는 청새치를 잡기 위해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는 지쳐가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지를 다집니다. 내게 힘이 남아있지 않아. 아니야, 충분히 남아있어. 넌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도전적인 일을 할 때 할 수 있어 했다가 자신 없어지는 때가 오면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힘을 내야지 하고 다시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노인도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어 하면서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좌절과 희망을 오가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편으로는 노인의 집착과 현실의 한계도 보입니다. 산티아고는 거대한 청새치를 잡고 돌아가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그 기대는 상어들의 습격으로 무너지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노력은 허망하게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끝까지 싸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냅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라기보다는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해요. 후반부에서 노인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했던 장면은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 다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쓰러질 뻔했다. 정말 모르겠군. 하지만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노인은 한 번 더 시도했다. 다시 한 번 시도해보겠어. 다시 한 번 시도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번 더 해보겠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포기할 때를 모르고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는 거의 후반부인데 이미 몇 날 며칠을 이 청새치를 잡기 위해 시간, 식량, 다른 물고기를 포기해가면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은 우리 현실에서도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버틴 끝에 노인은 결국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고 보게 됐어요. 이 미련한 노인이 끝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걸 말하려는 걸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말하려는 걸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땐 포기할 때도 있고 어쩔 땐 끝까지 밀고 나갈 때도 있고 어느 한쪽이 옳다는 가르침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인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A라는 선택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성공인 줄 알았던 그것이 나를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어쩔 땐 실패인 줄 알았던 그것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기도 하고 단순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소설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바다에서 노인이 혼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은 혼잣말을 하거나 혼자 생각을 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처음 상어가 등장해서 청새치를 뜯어먹은 장면에서 놈이 좋기 20kg은 뜯어먹었어. 이복의 늙은이 생각일랑 집어치우게. 이대로 항해나 계속하게. 그러다 일이 닥치면 그때 맞서 싸워. 하지만 난 생각을 해야 해. 뭔가 즐거운 걸 좀 생각해보게. 짐이 20kg이나 줄어서 그만큼 더 가벼워졌어. 이런 식의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이건 약간 제 머릿속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안 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다가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냥 최선을 다하자. 다 계획대로 되진 않아. 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하는데 3초 지나면 또 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머리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인이 혼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막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흐름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해밍웨이는 소설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군더더기 없이 담담한 문체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러한 하드보일드 문체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젊은 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물의 내면과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문체를 선호한다고 생각했는데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절제된 문장에서 오는 감동도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정 묘사가 풍부한 소설은 작가가 주인공의 감정을 세세하게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노인과 바다에서는 묘사에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왼손에 쥐가 났다. 손은 무거운 줄을 쥔 채 오그라들며 뻣뻣해졌다. 라던가 자넨 여태 한숨도 못 잤어. 같은 사실적인 묘사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결한 표현이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를 상상하게 만들며 감정적 몰입도를 높이는 거죠. 노인과 바다는 절제된 표현 속에서 더욱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과 바다를 읽고 나서 느꼈던 것은 노인과 바다는 단순한 낚시 이야기가 아니라 삶 자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도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노인과 바다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다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홀로 싸우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고 내 인생의 거대한 물고기는 뭘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게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직장인으로서의 커리어, 회사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너무 잡고 싶은데 지금의 저로서는 역부족이라 욕심인 거죠.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성공이 아니고 그걸 유지하는 게 잡기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게 저의 청새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거대한 물고기는 어떤 것일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도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